유튜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타병원 수술 방법 중 처짐 최소화하는 방법.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처짐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뭐 말해도 되겠지만 뭐 절대적으로 요렇게 하면 처진다. 이런 게 뭐 딱히 명확하게 증명된 거는 없고요. 흔히 돌려깎기라고 하는 수술 중에 투시 장비 어느 병원인지 알겠거든요. 투시 윤곽이라고 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뭐 제 바로 선배님은 아니시고 알고는 있는데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하나 의문이 있다고 예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암이라는 기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터블 장비예요. 그래서 수술방 안에 이렇게 엑스레이 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발생을 시키면 모니터에 뼈 모양이 그림자처럼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CT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논문이 이게 한 15년 전에 이런 걸로 논문인가 학회 발표인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괜찮겠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요거라고 해서 뭐 최소 절개한다, 뭐 최소화한다 이런 말 너무 조금은 과장된 얘기 아닐까 싶고요. 또 시암이라는 기계가 엑스레이 발생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 내내 켜놓진 않을 텐데, 그리고 시암을 통해서 수술을 하면 환자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날 하루 엑스레이 조금 맞는 거니까. 수술하는 선생님이 지금 10년째 이걸 하고 계시다면 엑스레이 피폭량이 너무 많거든요. 수술 내내 이 엑스레이를 매번 맞으시는 거잖아요. 거의 매일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복이라는 걸 입어요. 시암을 틀 때는 수술방에서 틀 때는 간호사나 의사들은 이 납으로 둘러싸인 그 앞치마랑 목 가리는 거, 이 갑상선 보호하기 위해서 목을 가리는 이 납복을 입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무겁기도 하고 되게 힘들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수술을 진행을 한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냥 잠깐 확인하려고 한번 본다? 뭐 이 정도 아닐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러면 처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물음표가 조금 있어요. 최소 절감한다 해도 어쨌든 박리해야 되고 톱이 지나가려면 어쨌든 뭐 열어야 되니까 뭐 이런 말에 무슨 뭐 뿅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용어에 우리 속지 말자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70년대 나일론이라는 섬유가 처음 나오고서 그때는 과일 장수들이 니아까를 저 어렸을 때는 니아까를 끌고 수박을 이렇게 참외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과일 파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6살, 7살 무렵에는. 그러면 그 골판지에다가 뭐, 뭐, 꿀 수박. 이렇게 꿀처럼 달다. 뭐 2,000원. 한 통에 2,000원. 뭐 이렇게 그 골판지에다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니아카에서 끌고 다니면서 파셨거든요. 근데 70년대 말에 이제 70년대 들어서 나일론이라는 섬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튼튼한 거야. 빵꾸도 안 나고. 그래서 나일론이라는 게 뭐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좋은 거, 최신 막 이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골판지에 어느 날 그게 붙었어요. 나일론 수박. 그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말이 되나요? 나일론하고 수박하고 뭔 상관이에요? 꿀 수박은 이해가 되잖아요. 꿀처럼 단 수박이란 뜻이니까. 근데 나일론 수박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세요? 그만큼 우리는 나일론 그러면 좋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요새 뭐 되도 않은 뭐 로봇 청소기가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어쩌고 한다. 그거 인공지능 아니거든요. 흉내만 낸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아요. 예전 같으면 좋은 그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는 지금은 인공지능 센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최첨단 같잖아.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그러면 알파고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최첨단, 막 이런, 야, 씨, 바둑도 두는 애가 내 방을 청소해 준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마케팅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였던 말이 뭐냐면 레이저예요, 레이저. 그래서 실제로 80년대에 레이저 쌍꺼풀 수술, 레이저 지방 제거술, 레이저 지방 흡입술, 또 지금도 산부인과 쪽에서는 레이저 질성형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당시에 최첨단 이미지를 내가 하는 거에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뭐 투시 윤곽 수술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80년대 말 90년대죠. 90년대에는 레이저 안면 윤곽술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레이저로 뼈를 깎는다는. 근데 실제로 레이저로 뼈 깎을 수 없거든요. 물방울 레이저라는 게 있어서 임플란트 심을 때 빵꾸 내는 거 정도는 되는데 깎을 수는 없어요. 근데 레이저 안면 윤곽술 이런 얘기들이 또 광고 용어로 막 쓰였단 말이에요. 제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일을 시작할 때도 저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괜히 또 3D 프린팅이 뜨니까 괜히 또 그 수술하는데 마케팅 용어로 3D 프린팅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뭐 서로 잘 알고 지내지만 그 3D 프린팅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저 광고쟁이라고 생각을 자기도 했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와 그 용어만 갖다 쓴 마케팅 용어들이 혼재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은 현명해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꼭 드는. 근데 투시 장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의사가 몸이 방사선 피폭이 너무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납복을 입고서 수술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되게 덥고 불편하고 무거울 텐데 그러면 모든 윤곽 수술을 다 그렇게 하신다고? 현실적으로 좀 아닐 것 같은데. 레이저 안면 윤곽술 그거 빵꾸 내는 기계인데 빵꾸 내는 기계로 톱 썰듯이 썬다고?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의문점들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팬시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3D 광대 회전술, 뭐 3D 입체 안면 윤곽,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도 광고 글에 많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광대가 3D지 2D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광대가 3차원 공간에 있는 게 광대인데 그러면 광대는 3차원 구조기 때문에 당연히 3D지. 그거 2D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시윤곽 수술이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 중에 내 톱의 위치 또는 뭐 잘려나간 모습을 내가 엑스레이로 확인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에는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방사선 피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할까? 라는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